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벌써 한 4개월 지났대요. 와, 그렇게 갔습니다. 예, 오늘 방송이 또 처음으로 부총장님 만나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인사 정식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그 민원 4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범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참 더울 때 여름에 오시고 겨울이 돼서 이제 뵙습니다. 그간에 가을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가을이 우리 부총장님에게 어떤 계절이었을까요? 다 덥지 않았나요? 그랬죠. 무지하게 가을도 더웠고요. 뭐 이것저것 한시도 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예,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 뭐 지난번에 와서도 그리 저 전기차 화재 얘기를 한참 하고 왔는데 그랬죠. 그 사이엔 또 공장지대에서 또 물도 한번 났고 있었죠. 이런 얘기 길게 하면 안 되고 네. 사실 이제 뭐 내후년에 예정돼 있는 그 서구 분구 문제 관련해서 네. 관련된 이제 몇 가지 이제 집금해야 될 중요한 업무들 뭐 임시청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본청사는 어떤 방향을 할 거냐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진짜 가을이 가고 좀 겨울이 왔습니다. 아마 대체적으로 이제 그 내후년 분구를 앞두고 임시청사 문제나 본청사 문제나 기본 계획은 좀 정리가 돼서 뭐 수일 내로 아마 시장님 모시고 아마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가을 내 그런 거 하고 지냈습니다. 뭐 축제도 많았고 네. 또 크고 작은 사건 사고도 좀 있었고요. 예, 많아요. 여기는 정말 뭐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운데 잡다한 일들이 네. 끊이지 않고 생깁니다. 부총장님 얼굴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네, 힘드셨다고. 감사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또 서구에 크게 축하할 일이 있었다고 그러대요. 뭔가 1위를 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직접 청장님이. 아니 뭐 제 입으로 자랑하기는 좀 그렇고. 왜 여기 이만큼 좀 네. 자랑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뭐, 제가 얘기하기는. 네네. 예. 공공자치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통계 자료, 정부 기록, 뭐 이런 평가들 이런 데이터를 쭉 종합해서 이제 자치단체들에는 경쟁력을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매년.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같으면 이제 전국의 서울시, 인천광역시 포함해 가지고 그 7개 특광역시에 69개의 이제 자치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서구가 종합 1위를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는데 뭐 경영 성과 부분, 자원 부분, 뭐 활동 부분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세 가지 부분 다 1, 2, 3등을 해가지고 그 상위권에 올라온 데는 또 인천 서구밖에 없다. 뭐 이런 이제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지요. 아니 깨알같이 얘기 잘하시면서 뭘 이렇게 또 이렇게. 근데 또 이게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2000년 뭐 이후로 해가지고 이번 한 네 번째고요. 예. 작년에만 2위인가 했을 겁니다 아마. 또 근래 뭐 20년대 들어서도 연속으로 지금 연속으로 계속, 계속했었습니다. 예. 이게 뭐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하고 뭐 갖다 드리다 얘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니까. 네, 그럼요. 예. 여기까지만 자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은 지난 여름에 오셨을 때 그 아파트 화재 사건 수습 때문에 지금 아마 그 타구에 사시는 분들 그 뒤로 좀 조용해졌기 때문에요. 뉴스를 뭐 조금은 그 잊었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결국 잠깐만 서구청장 나왔네. 이거 어떻게 됐지? 하고 그 뒤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현재? 당초에 그 14개 동 중에 6개 동은 완전히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이제 피해를 입었죠. 전기 수도가 다 끊겼고. 네.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상태는 이제 전기 수도가 복구돼서 그 사고 난 뒤 한 달 어간에 이제 다들 입주들을 하셨습니다. 아주 피해가 큰 집들은 그 뒤로부터 한 보름에서 한 3, 4주 뒤에 이제 입주하시는 게 했습니다만 이제 현재 남은 과제는 그 우리 지역 난방을 통해서 열이 공급되는 관이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일반 뭐 관하고 좀 더 잘 처리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것도 피해를 입어가지고 현재 이게 6개 동이 피해를 가장 크게 입었는데 현재까지 보면 한 5개 동은 어느 정도 복구가 됐고 네. 1개 동이 좀 남았는데 이걸 아마 12월 초면은 이제 난방이라든지 온수 공급이 가능한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도시에서는 전기 끊기고 수도 끊기고 열 공급 끊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열 공급이 끊겼던 그 집들 보면은 뭐 어르신들도 계실 거고 아기들도 있을 텐데 난방도 안 되지 집에 더운 물도 안 나오지 하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12월 초까지는 되고 이제 남은 거는
우리 구조 안전 진단을 했었는데 네. 이 구조 진단 학회에서 이제 진단을 해서 보고서를 주시는데 거기가 이게 보고서를 정말 꼼꼼하게 철저하게 주시기 때문에 좀 그 보고서 나오는 시간이 좀 길게 걸렸습니다. 네. 10월 말에 저희가 겨우 받아서 이제 넘겨드렸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일부 이제 보강을 하면 되는데 이게 아마 공유 재산이다 보니까 네. 그 주민들한테 이제 동의를 좀 동의를 받는 받는. 절차, 동의 받는 절차가 이제 끝나서 곧 아마 이제 보강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1월, 2월 정도면 이제 끝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내년 2월 말 정도면 그 외형적으로 드러난 피해들은 이제 복구가 될 거로 저희가 짐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뭐 주민들이 받았던 뭐 심리적 상처라든지 트라우마 같은 거는 또 기간을 길게 두고 다른 대책을 세울 건데 이제 아마 지금 남은 거는 그럼 이거에 들어가는 이제 그 비용들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건데 마침 오늘 이제 경찰에서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밝히기가 어렵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하시고 이제 사건을 이제 검찰로 송치를 하셨는데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인도 분명히 있고 뭔가 가해는 있는데 가해 그 원인이나 가해의 주체가 누군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누구한테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복구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도 좀 생길 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아마 이제 또 다르게 남은 과제죠. 아마 이거는 뭐 딱히 특정된 뭐 원인 제공자는 없지만 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남의 일처럼 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들었던 회사도 뭐 이 관리를 맡았던 그 회사도 뭐 구청이나 시청 같은 행정기관도 아마 머리를 맞대고서 그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마 그리고 이후 복구 과정에서 주민들의 상처나 부담이 적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말입니다. 이게 모두가 만족할 일이 그런 결과가 나오기에는 이미 힘든 것이 일이 터져 버린 것이고 네. 우리 삶에 닥친 일이잖아요. 일단 상처는 있는 거고 이것들을 그 안에서 최선의 어떤 그 동그라미를 잘 만들어서 네. 넘기는 것이 중요할 텐데. 화재의 원인과 그 이후에 이제 그 진화 과정에서의 뭐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복잡한 일이 아직도 남아 있다. 맞습니다. 예, 아직 진행 중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들이야 뭐 어떻게 좀 복구가 돼가겠지만은 완벽한 결론은 좀 더 또 다음 출연 때쯤에 듣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겨우 내 준비를 하고 잘 정리를 해서 내년 봄쯤이면 어떤 시기든 이제 이거를 마무리하는 뭐 네. 그런 뭐 계기도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러게요. 한번 그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상의를 좀 해봐서 내년 봄쯤에는 뭐 이렇게 작은 행사 같은 걸 통해서라도 네. 주민들을 위로하고 또 주민들을 또 응원하고 격려해 주셨던 주변에 네. 주민들에게 어떤 감사의 뜻을 표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 싶기도 하고. 그러게요. 그 사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된 사람들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네. 주민들의 부담을 좀 적게 하고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매듭이 한 번 정도는 있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5890번으로요.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서구 구민인데요. 올해 서구에 액땜이 많으네요.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5년 화이팅입니다. 그러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되게 감사한 그러니까요. 말씀이죠. 예. 아유, 7836님도 서구는 눈 피해 많이 없나요? 구민들 살피느라 또 바쁘실 것 같아요 하셨는데 이거 그 눈 얘기 안 할 수 없죠. 이거 어제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뭐 어제 오늘 해서 뭐 저희 직원들이 전부 비상근무를 했고요. 네. 사실은 뭐 정확한 그 양을 밝힐 수 없지만 사실 상당한 양의 염화가심을 뿌려가면서 도로 소통이 되도록 했고 지금 이제 마침 오기 전에 직전에 이제 그 관내 이제 건설 현장이라 현장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면 이제 혹시 가설 건축물이나 네. 심지어 건축 공사장 보면 이렇게 저 안전망에 금을 쳐놓은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눈이 쌓여가지고 그냥 네. 축축 쳐져 있더라고. 한번 그것도 한번 점검해보고 뭐 마침 그러고 보니까 이제 뭐 그 TV를 통해 가지고 여기저기 그런 저 뭐 골프 연습장이나 공장이나 시장 같은 데서 붕괴 사고가 있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그거 지금 한번 좀 정리를 점검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행히 서구에서는 네. 눈과 관련된 큰 피해는 뭐 아직 보고가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예. 근데 저도 걱정되는 게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이제 들으면서 들어왔는데 내일 아침이 뭐 엄청 춥대요. 그래서 지금 완벽하게 녹지 않은 눈들이 아침에 또 결빙되고 하게 되면은 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얼마 동안은 또 이 문제로도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름에는 그렇게 비가 오더니 또 이렇게 눈도 오면 한번 정말 푸짐하게 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자, 요즘 얘기 뭐 오늘 요즘 얘기의 첫 번째가 이제 어제 오늘 아주 요즘 눈 얘기 잠깐 했고요. 요즘에 이런저런 행사들 중에서 최근에 서구에서 김장 행사를 크게 했다고 그러던데.
아, 이거 어떤 얘기고 어떻게 기획하게 되신 건지 김장 축제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이게 원래 옛날에는 겨울 되면 김장하고 연탄 들여놓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땐 그랬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뭐 야 누구네는 김장이나 제대로 했나 모르겠다. 누구네 연탄이나 들여놨나 모르겠다는 맞아요. 식으로 주변 걱정을 했었죠. 하셨죠. 네, 우리 어머니 했었죠. 아버지들은.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삶의 방식이 바뀌니까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김장이라고 하는 전통 그다음에 김장을 통해서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나눔의 마음, 나눔의 정신이 좀 다시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동네마다 저희는 다 합니다. 뭐 동별로 동해 무슨 단체별로 기관별로 해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동네마다 뭐 작은 모닥불들 피우고 뭐 하지만 그런 것들 한꺼번에 모아서 크게 하면은 나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특히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모여서 하는 행사가 다 없어졌거든요. 네. 사실 그 전에 보면 우리 저기 서울시청도 그렇고 인천시청도 그렇고 앞에서 크게 행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 4, 5년 동안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런 마음들도 좀 약해질 수도 있다 싶어서 한번 우리는 하게 좀 노골적으로 남 보여주기 위해서 김장을 매개로. 예, 뭐 보여줘서 한번 다 모여보자. 해보자. 네. 예, 그래서 한번 더더 이번에 더한 거는 개인 참여자들을 좀 모집했어요. 그래서 애기들 데려와서 체험도 한번 해봐라. 좋죠. 예, 그리고 얼마를 내고 오면 얼마는 우리가 그 각국 하게 해주겠다. 네, 그리고 네. 그거를 다 가져가셔도 되고 반을 놓고서 누구한테 주셔도 되고 뭐 3분의 1을 주고 하셔도 상관없다. 그러면은 아이들하고 김장 체험도 해보는 거고 네. 아이들과 함께 정말 큰 그러면 그래봐야 사실은 1, 2만 원이거든요. 네. 그 네. 그걸로 내 주변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겨우내 김치를 드실 수 있다는 거를 좋다.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겠냐. 네. 뭐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 주셔가지고 네. 뭐 끝나고 나니까 야 이제 벌써 당장 야 내년에 좀 더 크게 되겠다. 야, 이게 아무래도 뭐 예전처럼 김장을 하고 뭐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게 없어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없어지기 전까지는 좀 가면서 우리의 전통 그다음에 특히 우리 점점 이렇게 약해져가는 나눔 정신에 대해서 그리고 나눔 정신이라는 게 그 돈 많이 버는 큰 기업들이나 단체에서 사진 찍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아주 적은 돈의 기부로서 내 이웃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가르쳐가면서 경험하게 하면서 그 아이들을 키우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좋은 기획인 것 같아요. 예. 많은 것들이 하나로 녹아 있는데요. 이 안에. 예. 그래서 호응이 좀 있으시면은 저는 뭐 서구도 내년 뭐 계속 했으면 좋겠고 뭐 이왕이면은 뭐 그전에 우리가 쭉 다 했던 거니까 네. 인천시 전체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도 해요. 그래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건 뭐 얼마나 이게 사실은 좀 아름답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번에도 저희가 한 2,000명 조금 안 되게 모여서 했단 말이죠. 꽤 많이 모였어요. 다 모였으니까. 근데 그게 좀 더 모여서 뭐 그 구마다 군두마다 이렇게 몇천 명씩 모여서 쭉 해서 이번에 우리가 한 7만 킬로 한 7톤 이상 이제 김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게 모이면 커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아까 뭐 제가 모닥불이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반딧불이 한두 개 날아다녀봐서는 잘 안 보여요. 근데 그게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되면은 장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우리 작은 우리의 참여와 정성이 보람이 모여도 네. 크게 되는데 그런 거를 잘하는 도시가 인천이다. 그래서 인천에게 뭐 이런 게 인천은 이거 잘한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도시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지금 이 설명을 또 듣고 나니까요. 이런 취지가 모든 김장 행사 축제들이 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김장 행사 한다 그러면 또 누구 뭐 장 나와서 뭐 지역 의원 누구 나와서 이렇게 고무장갑 끼고 머리에 이렇게 뭐 이렇게 스카프 두르고 이렇게 하는 거 사진 찍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서구에 지금 구청장님 설명해 주신 이 내용으로만 보면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제가 들어도 이게 아이들에게 체험도 해줘. 네. 실제로 해서 가져갈 수도 있어. 남겨놓고 가면은 이웃들. 주위에 도와줘.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다 가져가셔도 되고 남겨놔도 된다 그러면 다 가져가기 어렵죠. 사실상 누가 다 가져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남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 처음부터 쿼터를 정해서 하셔도 되지 않나 생각. 뭐 저희가 정할 수는 없는데 그냥 저도 현장에서 많이 보고 했는데 네. 사실은 어린 아기들 키우는 엄마들도 직접 김장해 본 적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맞습니다. 그 도와주실 이제 그 전문가들도 많이 모셨는데 네. 그
엄마들 아빠들 보면 본인들도 잘 못하지만 그 본인 아기들이 그 저 정말 조금 작은 손으로 막 이렇게 만드는 걸 보면서 엄마 아빠들이 너무 흐뭇해하는 거예요. 네. 본인들은 못하면서.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아빠들이 계속 찍고 있는데 네. 그 가족들한테는 아마 오랫동안 그 아이가 컸을 때도 추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일반 참가자 뭐 이런 거를 좀 더 늘려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아유, 더 늘려야죠. 더 늘려야죠. 이거는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오셔서 대신에 사전에 약간 해서 규모만 맞출 수 있다면은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2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2부 끝곡을 또 선곡해 주셨거든요. 구청장님이. 요거 마마쌤 파파스. 어떻게 뭐 따뜻한 나라를 가고 싶어서 캘리포니아 드리밍을. 그래서 지금 너무 추우니까. 네. 이게 딱 가사가 그거거든요. 네. 뉴욕에 있으면서 네. 여긴 너무 추워. 캘리포니아 따뜻한 나라 가고 싶어. 네. 이 얘기거든요. 그 느낌으로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구청장님이 저 신청하신 곡입니다. 마마쌤 파파스 캘리포니아 드리밍 들으면서 여기서 2부 마치고요. 3부에도 또 많은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공료 씨 구청장님이 선곡하신 곡인데 어떤 곡인지까지 다 얘기 좀 해주시죠. 이게 해피투게더인데 이것도 아까 그 노래랑 비슷하게 가사는 되게 단순합니다. 너 너무 좋고 너하고 있으면 하늘이 늘 파랄 거고 나하고 너하고 평생 가고 싶고 사랑 얘기죠. 사실은 겨울이 되면 뭐 어떤 식의 사랑이든 너와 옆에 있으면 하늘이 늘 파랄 거라는데 뭐 그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럼 된 거죠. 그리고 또 공통점이 음. 그 아마 우리 변성님이나 저하고는 이제 뭐 공감하실 텐데 이 노래들이 미국 노래인데 홍콩 영화에 다 삽입됐던 노래들이죠. 그렇네요. 그렇네요. 야, 역시 처음에 나오셨을 때도 음악 쪽으로도 이제 은근 조예가 깊으죠 생각했었는데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였군요. 자, 또 터틀스의 해피투게더 들으면서 3부로 넘어왔고요. 아까 저기 저 휘트리님이 저희가 저 김치를 다 가져가실 수도 있고 뭐 몇 프로 남길 수도 있고 그러면 뭐 가져갈 수 있겠어요. 그 얘기 나왔었잖아요. 집중하다 빵 터졌네요. 저는 고춧가루 한 톨까지 싹 쓸어가는 모습 상상했거든요. 그 현장에서는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믿으십시오. 박세영님, 청장님 오늘도 노래 한 곡 하시나요? 서구를 살기 좋은 동네로 인천의 중심이 서구가 될 때까지 가자 해주셨는데, 아이고, 예, 문자를 꽤 많이 보내시는 청취자분이거든요. 서구 쪽에 또 살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변완근님, 구청장 월급은 지역별로 책정되나요? 아니면 연차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고 그러나요? 이것도 꽤 신선한 질문 아닙니까? 어떻게 답을 말씀드릴까요? 예, 우리도 얼추 뭐 곤란하지 않은 선에서. 이게 원래 뭐 현재는 이제 자기 연봉 공개하는 게 불법입니다. 예. 농담이고요. 근데 어떤 기준인지만. 기준은 저기 단체장의 경우는 예. 그 단체 그 규모에 대해서 주로 뭘 보시면 되냐면은 인구가 10만이 안 되고 작은 데는 이제 그 부단체장, 뭐 부군수나 부시장이나 부구청장이 4급 공무원이 가는 데가 있고요. 3급 부단체장이 나가는 데가 있고 네네. 2급 부단체장이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인천에 예를 들면은 뭐 서구, 부평구, 남동구는 2급이 나가고 나머지는 3급이 나가고 그 강화, 옹진, 동구 이런 데가 이제 그 전에는 4급이었는데 지금 3급으로 올라왔죠.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부단체장은 그 공직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걸 그 기준으로 급에 맞춰서 그 부단체장보다 조금 낮게. 한 급 위를 더 주죠. 그런 근데 느낌. 큰 차이는 잘 안 납니다. 느낌은 확 오네요. 네, 어떤 느낌일지. 서구도 뭐 인구가 많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광고 얼른 다녀와서 구청장님한테 또 시간이 또 많지는 않아요. 얘기 마저 나눠봐야죠. 자, 4902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자 질문이에요. 우리 아들이 중학생인데요. 나중에 커서 대통령이나 시장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뭘 알고 꿈꾸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가져봤던 그런 느낌으로 말하는 건지. 그렇다면 현재 이 공직에 계시는 구청장님은 어릴 적 꿈이 무엇이었나요? 딱 집어 우리 아들 나이 중학생 때는 장래 희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답을 들을지 모르겠는데 좀 실망하시더라도 그 나이 때 꿈이 있는 게 이상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네. 아니 중학교 때 무슨 꿈을 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에너지나 시간을 다 투입하면 그 이외의 거는 다 없어지잖아요. 나는 적어도 실제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무슨 꿈이 정확치 않은 거에 대한 지금 자기 변명이긴 한데 변명 같은데요? 저는 그래도 좀 이것저것 그냥
자유롭게 놔두는 게 더 낫지. 물론 이제 무슨 철 들어가지고 나는 뭘 해야 돼 싶어서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 속 안 썩히는 일도 있긴 한데 뭐 그런 길도 있지만 아닌 길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그 우리 저 고도원 선생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꿈 넘어 꿈 이런 얘기를 아마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이 뭘가 되겠다라는 게 꿈이 되면 그게 달성하고 나도 삶이 너무 공허해진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대통령, 구청장,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꾸자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은 꾸는데 대통령이 돼서 내가 뭘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학교 때 그런 얘기했어요. 기업, 이윤을 위해 모인 집단, 정당, 정권 획득을 위해 모인 집단을 말한다. 근데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게 정권을 잡아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나와야지 그걸 상대로 정당이 제 역할을 하는 거고 기업이 이윤 갖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윤을 가지고 뭐 다시 R&D 투자해서 더 많은 성장도 하고 가치한 종업원인 나눠주기도 해야 되고 어찌됐건 응원해준 뭐 일반 국민들이나 지역의 어떤 사회공헌 활동도 하는 거고 물론 세금도 내고 한데 그게 우리가 수단을 아예 목표로 삼아버리면은 그것까지 간 뒤에 진이다 빠지거나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따라가는 거 아마 우리가 이제 한국을 뭐 패스트 팔로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런 목표에 너머에 있는 목표를 미리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 지점까지 온 뒤로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수가 생기기도 하고요. 뭐 아주 뭐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정말 착실하게 공부 잘한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고 나서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나쁘다라는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모든 인생은 다 그 자체로서 값어치가 있고 하는 거니까 그냥 꿈이 저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큰 문제는 아니다. 제 경우는 중고등학교 때 철이 없고 노는 걸 좋아했지 무슨 꿈을 가지고 막 제 인생을 걸고 쫙 해오지는 않았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넓게 보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그죠? 오히려 특정한 것을 이렇게 정해놓지 않는 것이 다양한 가능성에 나를 열어두는 거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제가 누가 했는지는 잊어버렸는데요. 목표가 생기잖아요. 목표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같으면은 사는 게 뭔지 내가 뭘 할지 잘 모르는 건데 거기서 그 삶의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본인이 갖고 있는 관심과 에너지와 시간을 다 투입하면 그 아이가 그 시대에 경험해야 할 내지는 경험했으면 좋았을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고 물론 인생은 선택의 문제이고 뭐 하나를 버리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게 과연 어떨까 싶은 게 있어서 그건 그거대로 아닌 건 아니대로니까 그냥 그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부모는 좀 지켜봐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4902님의 아드님은 어쨌거나 대통령의 시장이 된다 그러니까 훌륭하죠. 예, 그냥 저기 잘 응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정하고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당돌하고 독특하고 그럼요. 네, 똑똑한 친구 같은 느낌이 들어요. 0.1%입니다. 아 진짜요. 네. 저도 지금 말씀 나누면서 막 생각해봤는데 그다지 또렷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자 학창 시절 얘기를 이렇게 저 구청장님 또 질문도 들어온 김에 이 얘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서구에 우리 또 청소년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로 얘기를 자연스럽게 좀 묻어가 볼까요? 청년센터 서구 1939. 예, 요거 뭡니까? 그러니까 뭐 청년들을 위한 공간인 거죠, 사실은. 1939는 이제 나이 같긴 한데요. 나이입니다. 예. 네. 흔히 이제 청년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법이 다 같은 시기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거는 24살까지 하는데 가장 넓게 보면은 18세 미만은 아동입니다. 아동입니까? 네. 고3까지는 아동입니다. 아동이에요. 고3 잘못하면 아동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그런가요? 자기들은 어린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동인데. 그래서 19세부터가 이제 흔히 청년으로 보는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39가지 정도를 청년으로 해서 무리가 없다 싶어서 1939 19부터 39까지인데 이 사실은 서구는 좀 젊습니다. 아직 평균 연령이 40대 초반이기도 하고 그리고 서구에 이제 청년들이 있는데 대개 서구에 사는 서구에 적을 둔 청년들이 학생이거나 뭐 군대 가 있거나 어디 취업 때문에 지역을 떠나기도 하지만 그들이 자랐던 곳 어쩌면 다시 올 수도 있는 곳 그다음에 여기서 뭔가를 영위하는 여기서 출퇴근하는 이 청년들에게 뭔가 공간을 줘야 되는데 그냥 공간을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는 뭐 하는 데도 아니에요. 다 해도 좋은데
이제 그걸 갖다 어떻게 좀 다양하게 쓸 것인가를 좀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뭐 작게는 그럼 뭐가 필요한지를 좀 물어봐서 필요한 걸 얘기를 했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제 우리가 뭐 면접을 가야 되는데 그 면접 갈 때 입는 옷 같은 것도 빌려주면 안 되냐. 뭐 그건 좋은데 그건 사실은 구 단위에서 하기엔 좀 큰 사업이고 예, 예. 인천시 차원에서 진행하면 좋은 그런 사업도 되고 예, 예, 예. 그다음에 와서 무슨 놀이를 해도 되고 하라 이거야. 심지어 그 무슨 빌려줄 테니까 그 무슨 학술 토론을 해도 되고 아니면 무슨 파티를 해도 되고 와서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 음식 그 공유 주방을 통해 가지고 네. 음식 같이 만들어서 나눠 먹기도 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게 모든 청년들에게 필요한 거지만 혹시 어떤 것들이 좀 부족한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친구들도 여기 좀 오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구상을 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보면 그 조금 이게 구별 짓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사회적 관계들이 약해지거나 끊어져서 어디다가 이제 연결할 수 없는 손 내밀 데가 없는 뭘 물어볼 데가 없는 청년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고립 청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약간 다르지만 좀 내 의지로 사회와의 관계를 끊고 방 안에 집안에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청년들은 이제 은둔 청년이라고 네, 하고 그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나올 수 있도록 그 친구들에게 사회적 연결망을 만들어 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같은 또래 청년들이 같이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그들과 어우러지는 공간이 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더 필요하면 다른 공간, 다른 그 프로모션 할 수 있겠다 이런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부모님 밑에서 온 가정에서 이제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보면은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무슨 이제 시설에서 자라는 친구들이 있죠. 뭐 옛날에는 그걸 뭐 보육원이라고 네. 했죠.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그 숫자보다는 이제 그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한 가정에 네. 그 원장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네, 계시고 네, 네. 해서 한 6, 7명 아이들이 네. 정말 집처럼 살아요. 그런 형태가 있죠. 예, 공동생활 가정이 있고 또 사실은 제일 많은 거는 그 개별 가정에 이제 그 위탁 가정이라고 해서 그 이제 일종의 말하면 옛날로 하면 양부모 같은 거죠. 네, 네. 그 집에 가서 아이들이 크는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커서 원래 이제 부모가 이제 연결이 되거나 부모가 그 이제 조건이 맞으면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하기도 하지만 그 상태로 커서 18살이 넘어가면 이제 독립을 해야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데 네. 물론 지금 관련 법에 따라서 24세까지 본인이 원하면 더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많이 해도 됩니다만 어찌 됐건 18이든 24살이든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이 친구들이 그 본인들이 갖지 않은 거에 비해서 더 많은 두려움과 결핍이 좀 있습니다. 약간 심리적인 거고 어떤 사회적 연결에 관한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그 어른들이 형들이 도와줄 필요도 있고 또래들이 도와줄 만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정말 이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는 청년들을 도와주는 것. 뭐 정말 구체적인 한두 가지로는 좀 부족한 좀 더 많은 관심과 그 이런 것들이 필요한 청년들이 그 적어도 서구에서는 좀 이렇게 저렇게 내가 외롭지 않다는 생각,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네, 네. 뭐 청년 정책을 좀 만들어 보고 싶고 그리고 그거에 일단 베이스 캠프 같은 개념으로 이제 청년 센터가 네,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그 특별한 그 친구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을 좀 저희가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끼리 좀 더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데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청년들이 어떤 시기든 그 청년 시기를 잘 넘어야 이제는 그 친구들이 바로 이 사회의 중추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1939라고 하지만 30대 중반이 몇 년만 지나면 40대가 되면 40대들은 대한민국의 허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적게 낳는 것도 고민이지만 적게 낳은 아이들이 정말 잘 성장해서 대한민국의 허리가 돼서 나중에 그들이 그 다음 세대를 네. 챙기기 위해서는 아이들 단계에 그들이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다음에 청소년기를 잘 넘어가게 도와주는 거, 그다음에 청년 시기도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 하에서는 뭐 할머니나 삼촌, 이모, 고모들이 다 챙기는데 이제는 달랑 부모 두 분 하고 네. 있거나 네. 그나마 그 부모가 안 계신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계신 집도 있고 부모가 다 없는 상태에서 따로 크는 수도 있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방식의 가족이 있는데 어느 경우도 이 공통점은 양 부모님과 같이 살더라도
얘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사회나 지역이 좀 떠맡아주는 역할. 뭐 구청이 다 떠맡을 수는 없습니다만 구청이 뭔가 네. 매개가 돼서 그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원들을 찾고 연계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외롭지 않다. 그래도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조금 얻는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해주는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하고 있죠. 네, 지금 말씀 주신 이 내용이야말로 그야말로 백년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물론 모두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대다수의 동의가 필요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조금만 들여다보고 공감을 서로 이끌어내고 맞닿을 수 있다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런 좀 뭐랄까요? 굉장히 좀 어떤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깊이 있는 그런 구정 그런 느낌을 좀 느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 널리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럼요. 어느 한 구석에서는 그래도 탄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이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예. 자 끝으로 2743으로 주신 문자인데요. 달력 보니까 2024년이 이제 한 달 남았더라고요. 저는 아주 정신없는 삶을 살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정책 같은 얘기 말고 구청장님의 마지막 한 달은 어떤 한 달이 될 예정이신지 그리고 2024년 목표한 것들을 다 이루셨는지 궁금해요 하셨어요. 저도 정신없이 왔죠. 네. 아마 남은 한 달은 네. 더 정신없이 무수히 많은 송년회를 다니지 않겠나. 물론 이제 낮에는 이제 아마 진짜 하지 말라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이제 구청이 해왔던 업무들을 이제 마감하고 내년도 사업 네, 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저는 이제 선출직이고 자치단체장이다 보니까 이제 동네에서 이런저런 분들이 이제 한 해를 또 마감하는 데가 있는데 아마 거기 이제 많이 거기도 출몰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미래 서구의 비전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라는 저희가 정식 질문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지금 뭐 이 얘기를 나누는 것보다도 내년에 또 이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네. 2024년을 마무리하는 얘기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자 시간을 저희가 한 1분 조금 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자 2025년을 맞이하는 지금 이 순간에 청장님의 또 우리 저 구민들을 위한 또 시민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아마 우리 삶이 그렇게 뭐 녹록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의 역사 전체를 보더라도 세계사 전체적으로 이렇게 팽창하는 시기가 있고 수축했던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제 성장의 시기는 아니고 네. 성장의 시기가 아니면은 우리가 커졌던 욕망을 줄이기는 어려운데 욕망을 충족할 수단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작은 공간에 이렇게 빽빽하게 몰려 살면 나오는 그 스트레스와 그런 것들이 이제 타인에 대한 분노로 그리고 잘못한 그게 자기에 대한 분노로 이렇게 전이되기가 쉬운 맞습니다. 정말 어려운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성장하기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에 대해서는 각자가 정말 좀 줄이고 욕망도 줄이고 이런 것도 작게 해가면서 살아남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 진짜 이 시기를 잘 넘기면 또 다시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시기를 맞을 거고 또 우리가 안 오더라도 우리가 이걸 잘해야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가는 이 나라나 이 인류가 좀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뭐 왜 그런가 생각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잘하면 인류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점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사랑하는 마음 그 우리가 거창한 얘기는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인류를 사랑하기 쉽습니다. 민족을 사랑하기 쉽고 나라를 사랑하기는 쉬운데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를 사랑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되게 말로는 다 하죠.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돌아보면서 그 사람 한 사람씩이라도 좀 돌아보고 그 사람의 그 안타까운 점, 그 사람들의 즐거움을 같이 하고 그 사람의 슬픔을 같이 하는 거가 하나씩이라도 진행이 되면은 저는 그게 바로 그 지상에서 천국이 생기고 극락이 생기는 거 아닌가. 지금은 욕망해 봐야 내가 욕망이 충족 안 된다고 상대방을 공격해 봐야 나한테 얻어줄 거는 없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지사지하는 마음과 내 욕심을 줄이고 내 이웃 가까운 사람부터 한 번씩 챙기면 이 겨울이 조금 따뜻할 것 같고 경기나 여러 가지 정세가 어려운 내년 한 해도 그래도 좀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사실은 제가 드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셨어요.
저도 약 8일 전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정리가 안 돼갖고 저는 견디시자고요 이렇게 한마디 했었는데 자 지금 흐르고 있는 곡 오늘 끝곡인데 이 곡도 우리 구청장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 탁발승의 새벽 노래 정태춘 씨의 목소리입니다. 이미 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곡을 띄워드리면서 급히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강범석 서구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